네, 중국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 이충환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재무부가 최근에 제출한 환율 정책 보고서를 보니까 8월 달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서 5천억 달러 자금이 이탈했을 것으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뭐 증권사에서 9월 한 달에만 중국에서 1,943억 달러가 빠져나가서 월간 기준 2006년 이래 최대치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국 시황은 아침에 잠깐 흔들리더니 중국 부동산 지표 나오고 나서는 상승을 좀 키웠고요. 현재는 3,400선까지 다시 와 있는데요. 자세한 시황 먼저 전해주시죠. 예, 금일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요일에 3% 급락 이후에 목요일 1% 상승 마감, 그리고 금일도 1% 상승한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중국의 주택가격 지표를 살펴보면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 개최되는 제18차 오중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제도 안내드렸던 11월 11일이죠. 광군제 온라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종합이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일 상승하는 업종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면 의료 보건이 7.49%, 그리고 제약 3%, 바이오 2% 등 헬스케어 관련 업종들이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외에 부동산, 건자재, 해운 등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락한 업종을 살펴보면 항공, 중견기계, 그리고 증권, 은행 등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금 시장에 오중전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히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발표된 건강 중국과 관련된 이런 의제가 제18차 오중전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초점은 다음 주에 열리는 제18차 오중전회에 지금 맞춰져 있고, 거기에서 논의되고 관련된 업체들의 지속적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음 주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대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한국 증시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뭐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바이오 제약 쪽이 상승률 상위 업종이 올랐었는데요. 약간 중국 시장 듣고 보니까 연결고리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슈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지표 부분 볼 텐데요. 뭐 외신 나오는 거 보니까 중국 정부의 주택 구입 규제 완화, 또 이제 최근에 나왔던 뭐 금리 인하 부분도 반영되면서 신규 주택 가격이 70개 대도시 중에서 39개에서 다 오른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반 이상으로 올라간 것이 17개월 만에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부동산 지표부터 좀 점검을 해 주시죠. 예, 금일 오전에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제70개 대도시 신규 주택가격 평균을 종합한 주택가격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전월 대비해서는 0.3%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0.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전월 MOM으로 치면은 5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지속적으로 낙폭이 축소되면서 긍정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70개 도시 중에 39개 도시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는 8월에 35개, 그리고 7월에 35개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도시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신규 주택 가격의 상승을 주도했던 도시는 일단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선전과 같은 1급 도시들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전체 주택 가격 시장 지표를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기 관련 부양책과 그리고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한 부양책을 지속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인 후광통 시행 이후에 기준금리를 무려 5번이나 내렸고, 그리고 4차례 지준율을 인하하는 이런 엄청난 금융 부양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서서히 실질 경제로 지금 스며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이죠. 해외 기관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중국 부동산 시장 진입을 허용을 했고, 그리고 지난 30일에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초기 부담금을 전체 집값의 30%였었는데 25%로 인하를 함에 따라서 첫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을 조금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점차 규정을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이 실물 경제로 점점 유입이 되고, 이게 실물 경제에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관점으로 중국 경제 그리고 중국 증시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은 반도체 이슈입니다. 중국에서 반도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우리 하이닉스는 요즘 좀 많이 힘듭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주 뭐 엉망인데요. 중국은 반도체 쪽에서 어떤 부분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중국 정부나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매우 공격적으로 반도체 시장 진출을 가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대련 쪽에, 3D 낸드 생산, 패브리스 업체를 전환을 했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업체가 샌디스크를 인수할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도 디스플레이 업체죠, 중국의 BOE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진출이 매우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시장을 현재 한번 살펴보면은 중국 시장은 글로벌 제1위 규모의 약 2,300억 달러 규모를 갖고 있는 반도체 지금 글로벌 1위 시장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자금률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20%밖에 되지 않고 해외 업체들에게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관련돼서 제조 조립 부품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발전을 했었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나 아니면 후공정 부분은 발전이 되어 있었지만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어떤 대형 설비나 자금이 필요한 부분들은 크게 발전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중국 정부 정책의 강력한 지지로 인해서 점차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전자기기에 자국에서 생산하는 어떤 반도체 칩이나 메모리 반도체 칩을 사용할 것을 거의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 성장이 지금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금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IC 산업 보조 기금 같은 것을 설립을 해서 지금 반도체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적극적인 이런 관련 자금을 통해서 적극적인 M&A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격차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지금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약 연평균 20%의 반도체 시장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약 2030년까지 현재 20%의 자금률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약 2배인 4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관련된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력은 매우 선진국 대비해서 매우 열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직접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기보다는 이미 지금 기술을 갖고 있고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거대 자금을 사용해서 인수를 하고 M&A를 하면서 기술 격차를 급격히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성장성이 폭발적인 업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에는 실용주의 문화가 좀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관련된 산업들이 성장하기 좋은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100% 자금을 투입을 해서 기업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연구진이 연구한 어떤 IT나 의료 관련된 실적을 직접적으로 그 기업의 연구 실적을 넘겨서 상용화하는 단계까지 지금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정부의 지지와 그리고 이런 실용주의적인 어떤 중국의 반도체나 이런 사업 영역을 살펴보면 앞으로도 관련된 분야의 업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후광통 유망주까지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안내드릴 종목은 중국의 대표 조미료 생산기업, 1위 조미료 생산기업이죠. 해첨미합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서 살펴볼 수 있으시 최근에 상해 증시가 3% 급락을 겪을 시에도 중국 내 1위 음식료 선두 기업으로서 또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차트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동사의 세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간장 조미료 그리고 굴소스 같은 다양한 조미료들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면 간장의 60%, 장류가 약 17%, 그리고 굴 관련 소스가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이 동사의 생산 규모를 살펴보면 연간 약 100만 톤이 넘는 지금 조미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생산 규모를 바탕으로 지금 중국 음식 사업, 조미료 사업 업종에서는 선두적인 지위를 견고히 유지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관련된 이 업체와 관련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는데 이번 연도 10월 1일부터 새로운 식품안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기존의 식품안전법보다 조금 더 강화된 규제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중소형 기업들이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서 식품 산업의 선두 기업인 동사의 마켓시어가 매우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음식료 소비 같은 경우에는 조미료 수요는 매우 안정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나 어떤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증가가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서구화됨에 따라서 관련된 조미료나 이런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성장은 안정성이 조금 담보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동사 역시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품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트레이더 3번 신호가 출현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현재 접근해 볼 만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PER 보니까 한 40배 나와 있고요. 1년간 80% 급등했던데 이 정도면 좀 퍼 40배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의 업체들을 살펴보면은 PER과 PBR이 좀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국 정부나 지금 중국 도시화나 그리고 중국 인구들의 어떤 건강과 그리고 운동에 관한 인식이 향상이 되고 있고 이제 막 중진국 트랩에서 벗어나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동사 역시 실적 상승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매력을 찾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지금 음식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담보가 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는 포트에 담아보거나 아니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종목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이충환 대리였습니다.